내 소신껏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촬영도 가성비로 다 따져가지고 결과물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언니 언제 어떻게 만났냐 동갑이고요. 생각보다 제 주제에 비해 눈이 높았어요. 나이쯤 되면은 깍지보다는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너스입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웨딩 촬영 이런 걸 찍었거든요. 주변에서 다 제가 화장한 게 낫다, 좀 뭔가 제 이미지가 잘 담기지 않은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 색다른 느낌이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브라이덜 샤워를 했는데 저와 이미지가 너무너무 잘 맞고 사진을 보니까 자연스럽고 저랑 좀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Get Ready With Me를 하면서 제 파우치도 보여드리고 화장하기 전에 어떤 스킨케어를 하고 있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승무원 때부터 쌓아왔던 쫌쫌따리 메이크업 경력으로 보여드릴게요. 결혼하게 된 남자친구에 대해서, 만나게 된 일화 간단하게 말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수를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거든요. 저는 되게 건조한 편이에요. 일단 열감을 낮춰줘야 화장이 진짜 잘 먹더라고요. 헤브블루 순면 목화로 되어 있는 천연 소재거든요. 같은 헤브블루의 살몬 케어링 센텔라 토너로 열감과 수분을, 저는 첫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은 같이 건조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좀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막으려면 좀 레이어링을 잘 해놔야 그나마 건조함을 덜 느낀다. 이게 그리고 솜이 굉장히 넓고 직사각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한 3분 정도 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웨딩 촬영에 관심도 없고 사진 찍고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결혼에 대한 환상이 너무 없었어서 그런지 1월이 시기인데 4월에 이미 다 끝내놨거든요. 유튜브도 하고 또 퇴사도 하고 이사도 했던 4월이어가지고 모든 걸 다 거의 다 끝내놨어요. 나중에 제가 웨딩에 대해서 뭐 얼마 들어갔는지 어떻게 돈을 썼는지 이런 것도 한번 풀고 싶거든요. 우리나라 웨딩 산업이 좀 말도 안 되는 추가요금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저는 그런 상술에 좀 놀아나기 싫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었고, 남자친구랑도 니즈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웨딩 촬영 뭐 추가본, 헬퍼 이모비 이것저것 추가를 한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들 해야 되는 돈이래요. 근데 저는 그 해야 되는 돈이라는 게 좀 여러분, 저 마이크를 안 찾네요. 이제부터 마이크를 끼고 조금 더 선명하게 할게요. 죄송해요. 그게 뭔가 정답인 것 마냥 가는 것도 싫었고 남을 다 따라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내 소신껏 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촬영도 가성비로 다 따져가지고 비교하고 플래너님이 찾아준 그 곳에서도 그나마 나랑 잘 어울릴 것 같은 걸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유튜브나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결혼은 솔직히 너무 뒷전이었고 결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남자친구가 또 디자이너고 사진을 좀 잘 찍는단 말이에요. 셀프 촬영을 할까 이 얘기도 남자친구 했는데 저는 막 드레스 고르고 좀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셀프 촬영하지 말자, 난 스냅 사진도 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 찍었던 데가 완전 공장형이었어요. 공장형인데 그래도 잘 찍겠거니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화장을 저랑 안 어울리는 막 약간 핑크빛으로 했고, 그리고 말을 안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여기 좀만 뭔가 추가해주세요, 꽃망둥 같은데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막 얘기를 해도 스타일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웨딩 촬영을 이렇게 안 하면은 너무 화사하게 안 나온다 약간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것만 믿고 했었단 말이에요. 결과물을 보고 어쨌든 굉장히 실망을 했다. 그럼 예비 신부나 웨딩 촬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진은 평생 남는 거긴 하면서도 또 잘 안 보잖아요, 웨딩 촬영. 근데 할 거면은 어차피 추가 요금 이런 거 들 바에는 아싸리 가성비 하실 거면은 셀프 촬영 괜찮으신데 스튜디오 할 거면은 진짜 나랑 무드랑 정말 잘 맞는 데를 잘 찾아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법 이런 거를 잘 알고 가셔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토너 팩을 하고 나서 이 솜털이 있는 방향대로 결 정리를 해줍니다. 살짝 흡수를 시켜주고, 제가 요즘 또 트러블이 많이 났어요. 거의 50일 뒤에 예식이잖아요. 지금 열심히 또 회복 중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린티 시드 이 라인이 괜찮더라고요. 약간 물 같은 제형이거든요. 결대로 발라줍니다. 이번에 베어크림을 이거 샀는데 보습막을 씌워줘가지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래요. 엄청 얇게. 청담샵 이런 데서 좀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쓴다길래 이거 따라 샀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광도 많이 나고 피부 타입에 구애받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예민 피부인데도 잘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요즘 화장 전에 얘로 좀 마무리를 화장을 합니다.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 중에 제가 여름에 잘 안 발랐거든요. 근데 나스 파데가 겨울에 좀 촉촉하고 잘 되더라고요. 손등에 스패츌라로 화장을 해줍니다. 피부에 진짜 많이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이 더툴랩의 이 제품이랑 요거 두 개를 사용해봤는데 얘는 금방 좀 찢어지더라고요. 이걸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걸 세척을 안 해놨어요. 균에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말고 오늘은 이 브러쉬, 더툴랩 브러쉬로 살살 발라주겠습니다. 근데 브러쉬가 무서워요. 왜냐면 브러쉬 자체가 되게 자극이 많이 가나 봐요, 저한테. 카카오에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마다 메이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첫 번째 1차 메이크업 그 베이스를 진짜 얇게 바르시더라고요. 엥? 이게 끝인가? 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얇게 바르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훨씬 제가 했던 것보다 더 꼼꼼하고 얇게 잘 밀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청 물어봤던 질문이 언니 언제 어떻게 만났냐? 동갑이냐? 막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동갑이고요.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소개팅을 저도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어떤진 모르겠는데 소개팅 문화가 되게 활성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소개팅도 되게 많이 하고 뭐 소개팅으로 만나서 사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랬는데 요즘은 세상이 막 좀 흉흉한 이야기도 많이 돌고 그래서 그런지 소개팅보단 자만추인데 또 막상 너무 자만추에 사람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단 이성을 만나는 것 자체를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좀 꺼려하는 주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일단 이렇게 발랐을 때 약간의 윤광 이 속광 자체가 돌잖아요. 여기 묻은 이 파운데이션 절대 버리지 말고 컬러로 이렇게 가져가 놓으세요. 알았죠? 나 쓸 일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저는 붓이 굉장히 많아요. 파소에서 힘이 괜찮아서 샀는데 화장을 할 때 이런 두꺼운 브러쉬는 옆에다가 놓고 양쪽에 놓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메이크업의 퀄리티를 높여줄 브러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저 먼저 필리밀리의 이런 둥글 브러쉬로 너무 오래 쓰고 있고 너무 민망할 정도로 이걸 쓰는데 사실 많아요. 다른 것들도 많은데 발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메이크업을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계속 발색이 안 된 제품으로 막 바르다 보면은 자극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모르는데 이런 주름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어차피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같은 이 묻혔던 거를 쫙 눈 밑에도 쓸어 넘겨줍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첫 만남이 진짜 재밌었던 게 생각보다 제 주제에 비해 눈이 높았어요. 난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어 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좀 안 맞는 사람도 만나다 보니까 나 이러다가 결혼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막 계속 들고 저는 제가 떨어뜨려가지고 부셔졌거든요. 한 색인데 제가 또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발색이 굉장히 좋다. 네, 음영을 살짝 넣어줘야 돼. 쓰던 것만 사용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긴 한데 애교살 색깔이나 애교살 펄감이나 이런 살짝의 아이템을 좀 바꿔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제가 잘 못하지만 저 부분에 나도 내일 브라운을 얹어봐야겠다. 이 정도 됐을 때 눈썹을 그립니다. 이렇게 생긴 사선 브러쉬인데 굉장히 모가 단단해서 잘 그려져요. 정말 잘 쓰었던 눈썹 브로우가 있는데 맥이었거든요. 근데 맥게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오메가 색상으로 눈썹을 그려주거든요. 귀여 보이는데 위주로 아무튼 저는 처음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을 때 친한 남사친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제 남자친구랑 제 남사친은 모르는 사이였고 저는 어디서 보자고 한 것도 없는데 전날까지 정확한 식당도 안 보내주고 너무 예의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그날 안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안 나가는 게 나은 것 같다 막 이랬었죠. 그때 친구가 좀 기다려보라고 하길래 기다리다가 그래도 친한 친구가 해준 거니까 먼저 연락을 했어요. 혹시 저희 오늘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뭐 무슨 막 답장이 막 잘 오는 거예요.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미안하다 이런 거 없어. 그래서 되게 나 혼자만 너무 씀을 낸 건가? 이럴 정도로 거기 가요 했는데 가니까 폐업인 거예요.
저는 반대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계획적이고 데이트 코스 다 짜놓고 심한 제의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해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건 예약하는 걸 너무 못하기 때문에. 알죠? 여자들은 예약만 잘하면 안 되고 또 센스 있는 것도 보잖아요. 제가 엄청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폐업? 미친 거 아니야? 그 식당 앞에서 만났어요. 되게 웃겼어요. 되게 이상하게 짜증이 난 게 아니라 뭐지? 와 진짜 뭔가 이상한데 재밌다.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았고 남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 그리고 진짜 제 스타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이 사람 결혼한다고 종이 울렸다 이런 거 없는데도 되게 느낌이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 근데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승무원을 관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다른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남자친구도 디자이너였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잘 통해서 이거 알려드려요. 저는 이 납작 브러쉬 진짜 잘 쓰거든요. 근데 저같이 눈 섀도우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납작 브러쉬 진짜 필요한 게 이렇게 점막을 채워야 되는데 다 채우면 되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 끝부분을 채우는데 삼각존 이런 식으로 넓혀줘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만나다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사실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고 되게 잘 해주는데 좀 센스가 없어요. 연애를 되게 많이 해본 친구거나 이러지도 않고 막 결혼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했었던 친구예요. 본인 딴에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나랑 진짜 잘 맞는 여자가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막 많이 들었대요. 본인 말로는 그렇대요. 이제 저를 만나면서 굉장히 잘 맞다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달랐던 거예요. 저는 이것저것 따지고 가고 혼자 그리고 막 소비 패턴도 막 잘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연애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결혼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일단 그런 점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많이 맞춰갈 수 있었고 생각보다 더 잘 맞더라고요. 저는 완전 소비 요정이긴 했었어요. 지금도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사긴 하는데 아무래도 진짜 필요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에 더 돈을 많이 쓰자라는 거 되어 있고 나의 취향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알아감으로써 쓸데없는 거에 돈을 안 쓰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제 이런 소비들에 존중해주고 터치가 없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뭐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 블랙보다는 갈색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상하게 남자친구를 만나면은 되게 감정적이고 이런 적이 많았었는데 이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많이 변하고 싶어진 것 같아요. 이 찌질하고 못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친구랑 좀 다투고 이러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바꾸고 싶게 만든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도 잘 하는 게 있으니까 이 친구도 저를 이해해주고 연애를 했을 때 진짜 막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모습 보였던 사람이 아닌데 했던 사람은 만남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도 잘못이지만 상대방한테도 잘못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말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 말고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다 없다 생각했을 때 있다면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콩깍지가 씌여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나이쯤 되면은 콩깍지보다는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뭔가 주변에서 다 뜯어 말리고 나조차도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기 좀 창피하다? 이런 사람들이랑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성이 됐는데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저는 눈이 마스카라를 많이 타는 얼굴이에요. 마스카라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진짜 커. 이것도 타르트 제품인데 이거만큼 좋은 거를 아직 많이 못 접해봤어요. 그래서 정착한 템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비 신부 관리 알려달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얼굴형 관리에만 엄청 진심이어가지고 에스테틱 가가지고 또 받을까 했는데 집에서 괄사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미 울세라를 맞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 같으면은 뭐 비싼 코트 안 사고 꼭 모아가지고 울세라를 그냥 한번 맞을 것 같아요. 봐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밑에 쪽도 제가 언더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언더도 한번 같이 발라볼게요. 먼저 한번 빗어주고 팁을 세워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같이 살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뭐 신혼여행 좋다 이런 것보다 오랫동안 자취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든 일이 있고 이럴 때마다 좀 혼자 삭히는 편이거든요. 운동하다 보면 또 혼자 좋아지고 막 이러는데 당연히 혼자 이겨내고 하는 게 결혼해서도 진짜 중요한데 이제는 그래도 나눌 사람이 있다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우울했던 시간이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 좀 힘들 수도 있겠죠? 남자들도 막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부가 될 사람이랑 상의하고 막 하다 보면은 본인들도 느낄 거예요. 그런 안정감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만나봐야 돼요.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을 만날 수 있어.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큰 꿈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많은 남자 만나다 보면은 잘생긴 사람도 똑같고 몸 좋은 사람도 똑같고 저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운 현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히드 타입 컨실러나 저는 이 파넬 화장품으로 조금 밝은 파데거든요. 볼 쪽에 한 번 더 코팅을 해줍니다. 볼 앞쪽에. 이렇게 되면 좀 밝아졌죠. 한번 결혼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땠는지 진짜 짤막하게 했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이 많다면은 Q&A 형식으로도 제가 볼게요. 여기 가운데 쪽 이마까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도 발라줘야지 얼굴이 환해 보이고 입체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고급스럽게 터치를 해줍니다. 메이크업을 몇 번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앞트임 쪽이 조금 달라요. 뾰족하게 트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브러쉬 같은 걸로 얘를 좀 내리고 눈 앞머리에 좀 칠해줘야 돼. 근데 다 썼어요. 눌러가지고 다시 넣었거든요. 이렇게 앞쪽에만 이렇게 조금 진하게 해줬다고 되게 선명도가 달라졌죠. 눈알 시작점까지만 발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얘를 살짝 밀어서 이제 앞트임 효과까지. 그래서 이게 사진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얘는 딱 내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 정도. 이도 똑같이 해줍니다. 팬티 뷰티의 유명한 이 색상의 하이라이터로 살짝 앞쪽을 밝혀주고 쭉 밝혀주고 조금 더 이어주는 거예요. 저처럼 쌍꺼풀 라인이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은 이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식장을 좀 시켜준다는 느낌. 저는 눈이 굉장히 트여 보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블렌딩 이렇게. 앞부분이 애교살 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찝어준 상태로 이렇게 그리고 이런 얇은 팁으로 정교하게 해주는 게 한 끗 차이로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메이크업 때도 또 배웠던 게 이런 어두운 피부한테 안 어울릴 것 같은 핑크 계열로 볼터치 부분을 밝혀줍니다. 뽀용하게 올라온다 그러죠? 파우더 처리하듯이 살짝. 그럼 여기가 모공이 싹 메워지면서 어두치침하게 시간이 지나면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친구가 선물해준 이 샤넬의 헬시 핑크 정말 예뻐요. 이런 색인데 얘와 궁합이 진짜 좋습니다. 콕 찔러줘서 저같이 광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팁도 굉장히 과해 보일 수 있거든요. 양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서서히 퍼뜨려주는 거예요. 끝이랑 이어서 강한 혈색만 돌 정도로 해줍니다. 너무 군고구마 색깔 같았는데 하는데 바르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시시한 이름 그대로 엄청 건강한 피부 표현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펄감은 아닌데 광택감이 있어서 올려줘도 크림 타입인데도 화장이 벗겨지지 않는다. 픽은 여기 남은 잔여감으로 눈두덩이 그리고 이마 따로 쉐딩을 안 해줘도 볼륨감 있게 턱 쪽에도 살짝
코 옆에도 살짝. 전 노즈 쉐딩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살짝 음영감을 주고 약간 연해 보이는 인상을 위해서는 이렇게 브로우를 사용해주는 게 좋은데요. 네, 너무 떡지지 않게 한 올 한 올 빗어준다는 생각으로 완성이 됐고요. 붓을 이렇게 발라줘야 베이스를 요즘 이걸로 해주고 있어요. 이쪽에 진한 해주면은 좋아하는 무드가 됩니다. 파우더 광나면 안 되는 부분을 써줍니다. 끝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제가 꼭 삼각 쪽 라인, 아이라인 부분을 되게 깔끔하게 아까 제가 이거 남겨놓으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 맥 팁을 묻혀요. 정말 소량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라인 눈밑 있죠? 여기를 살살 지워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하이라이터 되는 느낌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저분했던 아이라인 삼각 좀 띄워지면서 뭔가 깔끔해지는 느낌?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메이크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오늘 제 거 보시고 팁 아닌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I could search the world